앞으로의 학생들 이제 고2부터는 어떤 비교과에 조금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요즘 이제 안양이나 이제 제가 또 다른 데 또 지금 입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항상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게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준비시켜 달라고, 면접에 대한 부분이 교과를 배우는 것처럼 좀 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공에 맞게끔 선생님이 좀 책도 읽어주시고 좀 디테일하게 면접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스피치하는 것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 좀 말하기 연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좀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이제 제가 좀 코너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라는 이제 칼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사 이슈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색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길지도 않은데 짧게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 같은 것들 좀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경제에 나오는 천자 칼럼,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아일보에 나오는 횡설수설 같은 것들 좀 보면은 시사 이슈나 트렌드 같은 것들 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신문 이야기 했는데, 이왕이면은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신문 같은 것들 좀 계속 읽게 해주시는 거나, 면접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구술 면접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대 고대 이제 면접 칠 때, 그리고 제 후배들이나 제가 이제 지도했었던 친구들 보면은 어쨌든 글 텍스트를 먼저 제시문을 한 20분 정도는 정독을 하고, 그거를 교수한테 가서 말을 하고 제출하고 오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들의 짬을 좀 키워주는 스킬이 제가 실질적으로 지도했었을 때 그 칼럼 같은 것들 좀 정리해서 학생들 생각 먹고 서론 본론 결론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켰던 것들이 많은 이제 힘들을 발휘했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문해력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과 면접을 이제 틈틈이 연습시켜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아이와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공부 같은 거 이외에도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나 진로에 대한 것들도 좀 열어주시는 그런 대화들 같은 것들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말문을 트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다음부터 이제 좀 진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진로를 막 바꾸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1, 2학년 때 준비했던 생기부를 어떻게 활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크게 1, 2학년 때 진로를 3학년 때 확 틀어가지고 바꿨었던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해 수험생이었던 올해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했었던 친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가 원래 국제 전문가 무역가가 꿈이었는데 3학년 때 이제 외교관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자 뭐 정치인 이런 걸로 이제 돌렸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말 그대로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독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좀 연결을 지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가 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피력을 해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랄까요, 진로와 관련된 어떤 도서, 그 10대 진로에 뭐 묻고 진로에 뭐 답하다, 이런 뭐 책과 독서 같은 것들을 읽거나, 아니면 뭐 강연이나 본인이 어떤 그 진로를 틀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좀 어떤 사례나 정확한 이유만 있으면은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 입시의 그런 큰 축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본인이 이제 이유만, 이게 내가 이 진로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해야 됐었던 어떤 이유만 한 줄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크게 그게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사례는 많지만 최근에 이제 입시했을 때 그 친구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냥 프리패스로 다 합격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7등급 정도로 이제 확보를 했고 수능 최저가 워낙 좀 잘 나오던 친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선생님 사실 수시가 중요도 하지만 정시로도 좀 갈 실력은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여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의 성적대만 조금 유지하시고 계시면 그 진로가 갑자기 틀어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입시에는 지장을 줄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적 관리를 조금 더 힘쓰고 그리고 독서나 좀 신문 같은 것들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입학사정관님들도 보통 보시면은 연구실 같은 데 가면은 신문 같은 거 엄청 많이 쌓아두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뭐 스크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뽑으시는 분들은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런 아날로그틱한 그런 감수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트렌드에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저는 하셨으면 좋을 것들이 그 한국 직업 그 정보 사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한국 직업백과사전이라는 게 매년 그 직업 전망과 직업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물결들과 관련된 게 매년 나와요. 전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직업도 있고,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직업인데, 이렇게 직업이 지금은 좀 흔히 말해서 사장화되구나 하는 직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시고 또 이제 진로를 어떻게 꾸려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어쨌든 개척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전 중요한 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나와 있는 직업전망사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사이트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실업률이라든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인데 이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생들한테도 강조해주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랑 기획재정부랑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거기 사이트들을 좀 핵심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국가 근간 산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는 친구들이 이제 막 반도체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 좀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인문학 계열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거와 관련된 특강들이 상당히 요즘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뒤져보실 수 있는 것들 알려드려야겠죠? 올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올콘, 올 콘테스트. 어머니들도 즐겨찾기 해주시고 아이들도 즐겨찾기 해서 봐야 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이트만 더 말씀드리면 위비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비티, 올콘. 이 두 가지 사이트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떤 그 직업인, 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이 1대1로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시나 구에서 하는 것들 이외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참여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게 생활기록부에 이제는 적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생기부에 안 적히는 거잖아요 라는 거부터 얘기들을 먼저 꺼낸대요. 그 프로그램 담당자님들도 만나보면. 근데 제일 아쉬운 것들은 그게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로와 꿈, 그 전공 학과를 절대 이게 확신감 같은 것들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 안 적히더라도 이거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고 내가 펀더멘털을 그리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도 물론 충실히 하셔야겠지만 적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사회성을 좀 발달하는 그런 활동의 의미에서 어머님들도 그게 아이 생기부에 안 들어가더라도 좀 시키시고 그게 능동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으니까 저는 그런 활동들도 이어서 하라는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과감하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입시 환경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이게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 같아요. 활동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아이들의 그런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하향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찾아만 보면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뭐 입학사정관과의 뭐 대화 온라인 콘서트 준비를 할 거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직접 이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이제 활동들, 뭐 상담 활동들 같은 것들도 일찍이부터 좀 참여해 보시면은 그런 게 윤곽이 좀 잡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과 영역이라는 게 평소에 본인이 진로 역량이 있어야지 그런 임기응변에 대응이 되는 거지, 뭔가 딱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만 준비하면 역량이 안 길러져요. 무조건 비교과랑 상관없이 진로 역량을 기르자,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학종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이렇게 따로 명시해가지고 뽑는 곳들이 있죠. 네.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유리한지 그 유불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서류형으로는 서류가 그냥 100%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면접이라는 거에 대한 절차나 점수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만 판단을 하겠다는 거여서, 사실 내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어떤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동시에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보통 서류형을 많이 넣고요. 내가 면접에 대한 부담감과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이 보통은 서류형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류형에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신이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이나 어떤 이렇게 가장 이 대학교의 이 전공에 핏한 점을 맞춰줘야 될 때 보통은 이제 면접형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내가 성적은 잘 나오는데 면접에 자신이 없으면은 사실 서류형을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면접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내가 커버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서류형으로 되게들 많이 넣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면접형은 내신은 좀 약간은 부족하지만 면접으로 좀 커버를 해서 메꾸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충원율까지도 많이 보고서들도 지원을 하시는데, 그거는 또 학교별마다 너무 이렇게 좀 상이한 것들도 있고, 대개는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그 면접에 대한 호불호, 그 자신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형은 학업 역량 부분에 네. 대한 퍼센트가 높고, 그쵸. 면접형은 학업 역량을 일단 퍼센트 자체를 적게 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내신 낮은 애들은 무조건 면접형 써야죠. 네. 원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마다 네. 뭐 하나밖에 없었죠. 보통 뭐 다빈치면 다빈치고 뭐 네오 르네상스면 네오 르네상스인데, 네. 이제는 뭐 그냥 서류형 면접형이 대놓고 그냥 나눠가지고 이렇게 뽑고 있어요. 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부터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웠죠. 어차피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땐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나 서류형 써야 되나 면접형 써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의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형에서 학업 역량 퍼센트를 높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면접형에서는 오히려 뭐 자기주도성이라던가 전공 역량에 대한 퍼센트를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면접이 자신 있으면 면접을 쓰는 것도 맞지만 꼭 그게 아니라 내가 학업보다는 비교과 영역, 즉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부에 잘 녹여져 있다. 그러면 면접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아니라 나는 학업이 오히려 보통 학생들보다 좀 우수하고 오히려 비교과 영역은 그렇게 차별화되는 게 없다. 그러면 또 무조건 서류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해가지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내신으로 학종에 합격하게 된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뭐 이거는 저도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낮은 내신에서 합격했었던 친구들은 저는 우선은